네, 그럼 데이터 분석 6기 4D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저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니 발표 내용에 잘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의 주제는 더 룩이라는 가상 이커머스 플랫폼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커머스 시장은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것보다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다음 그래프는 국내 온라인 쇼핑 카드 결제 순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전체 수익보다 높은 재구매율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고객의 재구매를 유도하는 전략이 기업 입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판단했기에 저희는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구매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도출하려고 합니다.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는 가상의 데이터입니다. 그중 수집이 완료된 2025년 3월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본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재구매를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구매 데이터 중 환불, 취소에 대한 내용은 제외하고 2번 이상 집계되는 고객을 대상으로 재구매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그 후 해당 주문 생성일과 이전 주문 생성일과의 차이를 통해 재구매 소요 기간을 구하고 재구매 소요 기간의 분포를 사분위수 범위로 파악합니다. 그리고 의료 관련 이커머스 시장임을 고려하여 계절의 변화가 구매에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하여 이를 감안한 재구매 기준 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사분위수 범위 분석에 따라 도출된 상위 25% 수치인 76일을 분기인 90일로, 평균 수치인 218일을 반기인 180일로 수정하여 재구매 기준 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 구매일 이후 90일 이내에 재구매를 한 고객은 적극적인 재구매, 이전 구매일 이후 180일 이내에 재구매를 한 고객은 일반적인 재구매, 그 외의 경우는 장기 재구매 혹은 비정기 재구매로 분류하였습니다. 이후 효율적으로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그로스 마케팅의 한 종류인 AARRR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을 5단계로 나누어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각 5단계는 순서가 아닌 방향성을 의미하므로 재구매 증가를 목표로 하여 각 단계에 해당하는 관점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획득 단계입니다. 유입 경로를 기준으로 재구매 고객의 특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모든 고객에 대하여 서치 채널의 유입이 70%로 가장 많았고 오가닉, 페이스북 등의 채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고객 수 대비 재구매 고객 수를 비교했을 때에는 5채널 모두 유사한 수준을 보였고 비율로 보았을 때는 이메일 채널로 유입된 재구매 고객의 비율이 약 19%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30대 고객이 이메일 채널에 대한 반응성이 가장 좋았고 특정 카테고리의 경우 이메일을 통해 유입된 고객이 주로 구매하는 등 연령대와 제품군에 대한 마케팅 채널로 이메일이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활성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당 고객의 특징과 행동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사용자는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구매하기까지 이러한 터널을 거치게 되는데요. 어떤 이벤트에서 다음 이벤트로 전환되는 시간은 비슷했으나 상품 페이지와 관련된 이벤트에 접속한 횟수와 평균 구매 횟수 사이의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품과 관련된 이벤트 발생 횟수와 재구매율의 분석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지 단계입니다. 먼저 재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한 월별 주문 건수와 재구매 고객 비율을 도식화한 내용입니다. 2024년 1월을 기점으로 월별 주문 건수는 선형 증가폭을 넘어 급격한 성장을 보였고 2025년 3월의 경우 재구매 고객 중 44%가 90일 내에 구매 이력이 있을 정도로 재구매 고객의 충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재구매 고객의 특징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코호트 분석 내용입니다. 최근 3개년의 코호트 차트를 분석했을 때에는 최초 구매일 기준 90일 이후 재구매 고객으로의 전환 비율이 가장 높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부 그룹의 경우 180일이 경과했을 때에도 재구매율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최초 구매일 기준 0일에서 180일 사이가 핵심적인 재구매 유도 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매출 단계입니다. 1회 구매 후 이탈한 고객 대비 재구매 고객의 비율은 적지만 발생시키는 매출의 양은 두 그룹이 비슷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 명의 고객이 발생시키는 매출인 LTR 수치가 1회 구매 후 이탈한 고객에 비해 재구매 고객이 2배가량 높았는데요.
이를 통해 재구매 성질을 기준으로 재구매 고객을 그룹화하고 그룹별 LTR을 분석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재구매 소요 기간이 90일 이내인 적극적인 재구매 그룹의 경우 고객 수 대비 총 매출이 높게 집계되어 규모와 수익성이 우수한 그룹으로 평가됩니다. 반면 재구매 소요 기간이 180일을 넘는 비정기 재구매 그룹의 경우 고객의 평균 LTR이 급격히 낮아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재구매 소요 기간이 180일을 넘지 않도록 재구매를 유도하는 전략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재구매 고객의 특징을 바탕으로 더룩 이커머스 플랫폼을 이용하도록 하는 포인트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고객이 서비스의 핵심 가치를 느끼는 순간을 아하 모먼트라고 하는데요. 재구매 고객의 특성과 행동을 분석하여 세운 가설들을 통계적 검증 절차를 걸쳐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가설을 아하 모먼트로 정의했습니다. 먼저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구매 소요 기간을 기준으로 재구매 고객, 이탈 고객을 분류하고 행동 X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따라 4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통계적 검증 절차인 재구매 전환율, RPB, 교차율을 각각 계산하여 일정 값을 넘는 경우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확인한 재구매 고객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고객의 이벤트 발생 횟수와 재구매 고객의 이벤트 발생 횟수가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였고, 재구매 고객의 이벤트 발생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구매로 이어질 확률이 증가함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전 구매 이후 이벤트 발생한 횟수에 따라 재구매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고, 재구매 소요 기간 90일, 180일 기준으로 재구매 고객을 각각 정의했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재구매 소요 기간을 90일 기준으로 집계했을 때 첫 구매 이후 90일 이내 이벤트가 5회 이하로 발생했을 때 재구매 가능성이 높아짐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재구매 소요 기간 180일 기준으로 재구매 고객을 집계했을 경우 이벤트 발생 횟수만으로는 재구매 여부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즉, 재구매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마케팅 대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후 아하 모먼트를 정의할 수 있는 재구매 소요 기간 90일 기준으로 정의한 재구매 고객에 대해 재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최초 구매 이후 경과일을 알아봤을 때 최소 78일 이후부터 RPB 값이 기준을 충족하여 이전 구매 이후 78일이 지난 시점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고객들이 해당 이커머스의 필요성을 느끼는 아하 모먼트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출한 아하 모먼트를 바탕으로 A/B 테스트를 설계했습니다. 가설은 아하 모먼트와 동일합니다. 이전 구매일 이후 78일이 지난 시점에서 이벤트를 유도한 실험군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의 재구매율을 비교할 것입니다. A/B 테스트에서 리마인드 메시지를 발송할 채널로 이메일을 선택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전 분석에서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에 이메일이 적합한 채널로 분석되었기도 하고 회원가입 시 기본적으로 수집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A/B 테스트를 진행하기에 적합한 채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A/B 테스트의 성공 기준은 대조군 대비 실험군의 재구매율이 4% 이상 높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준 재구매율 대비 약 76%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수치입니다. 해당 테스트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표본이 필요한데 G테스트 기반으로 필요한 표본의 수를 계산해 본 결과 저희가 가진 데이터로 충분한 표본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실험 기간 및 주요 일정은 오른쪽과 같고 실험 종료일은 202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90일이 지난 2025년 6월 29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을 모두 말씀드렸고요. 네, 이상입니다.